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든 요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수많은 다른 패키지에 의존하기 마련인데요. 로컬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이러한 외부 패키지를 최초에 딱 한 번만 설치하면 되지만 항상 새롭게 셋업되는 CI 서버에서는 이 작업을 매번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itHub에서 제공하는 캐시 액션을 사용하여 CI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패키지 재설치를 예방해 보겠습니다. GitHub가 제공하는 캐시 액션을 사용하면 GitHub 액션스에서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때 필요한 파일 중에서 거의 잘 바뀌지 않는 파일들을 GitHub의 캐시에 올려놓고 CI 서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해야 하는 패키지가 많은 프로젝트의 경우 GitHub의 캐시 액션을 잘 활용하면 워크플로우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의존하고 있는 외부 패키지를 매번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패키지 저장소로부터 내려받는 대신에 GitHub의 캐시에 저장해 놓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GitHub의 캐시 액션은 주어진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GitHub의 캐시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CI 서버의 특정 경로로 내려받아 줍니다. 반면에 주어진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GitHub 캐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CI 서버의 특정 경로에 있는 파일을 모두 캐시에 저장한 다음에 다음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때 해당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하도록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GitHub의 코드 저장소에 올린 후에 실제로 GitHub 액션스에서 캐시 액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부 패키지에 의존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Create React 앱을 통해서 간단한 React 앱을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요. 콘솔에서 npx 명령어를 이용해서요. Create React 앱이라고 하고 GHA 캐시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GHA-cache 디렉토리에 React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됩니다. 제가 이렇게 GHA-cache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package.json도 있고요. 이렇게 src 디렉토리도 보이죠? 그 다음 본인 GitHub 계정에 새로운 코드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 방금 생성한 이 React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미 이렇게 GHA 캐시라고 동일한 이름의 GitHub 저장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리포지토리를 커맨드 라인에서 푸시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터미널에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잘 업로드가 된 것 같고요. 한번 다시 GitHub 저장소에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방금 생성한 React 프로젝트가 잘 업로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package.json에 들어가 보면 이 프로젝트가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npm 패키지들이 보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저장소에 GitHub Actions Workflow라는 생성할게요. 여기 Actions 탭에 가셔서요. 여기에 Set up a Workflow Yourself 링크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Workflow 파일 이름을 캐시야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Workflow의 이름을 그냥 Our Workflow라고 할까요? 다음에 저장소에서 푸시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행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잡스키를 통해서 캐시라는 잡을 추가할 건데요. 이 잡은 우분투의 최신 버전에서 실행할게요. 그래서 우분투 latest라고 runs on 키를 명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단계를 추가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checkout actions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uses, 그 다음에 actions, checkout, version 3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npm ci 명령어를 사용해서 package.json 파일에 명시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CI 서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package.json 파일은 이 checkout 액션을 통해서 CI 서버로 내려받아지겠죠? 이제 이 workflow 파일을 커밋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actions 탭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저장소에 새로운 커밋을 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workflow가 실행이 되고요.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캐시 잡이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체크아웃 액션이 이렇게 저장소의 메인 브랜치로 체크아웃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이 npm ci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1500개 정도의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15초 정도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당연히 이것보다 설치해야 할 패키지가 훨씬 많아지겠죠? CI 서버에 패키지를 설치하는 데만 보통 수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똑같은 패키지를 내려받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가 발생합니다. CI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대역폭을 많이 쓰는 등 결국은 개발 생산성 저하와 유지 보수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GitHub의 캐시 액션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workflow 파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에 두 번째 단계 위에 코드를 체크아웃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actions에 cache 이렇게 version 3를 명시해 볼게요.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캐시 액션을 어떻게 쓰는지 간단히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캐시를 입력해 보면 여기 제 위에 캐시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버전은 여기 최신 버전 여기 3.31 버전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uses 키를 통해서 해당 액션을 명시해 주고요. 여기 with 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옵션이 상당히 많죠. 우리는 이 path라는 옵션과 key라는 옵션만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with 키를 사용해서요. path 옵션을 사용하는데요. 이 path 옵션을 통해서 CI 서버 내에서 npm 패키지가 저장되는 경로를 지정하고요. 우분투 운영체제에서는 이렇게 현재 사용자 디렉토리에 npm 폴더에 패키지들이 저장돼요. 그 다음에 키 옵션으로는 GitHub의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사용되는 식별자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값을 사용할 건데요. 우선 이렇게 해당 워크플로우가 여러 운영체제에서 실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운영체제에서 설치되는지를 키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시 파일즈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 저장소에 있는 패키지 lock.json 파일에 sha 해시 값을 키에 포함시켜 줍니다. 이렇게 운영체제가 바뀌거나 패키지 lock.json 파일에 변경이 있을 때 이 해시의 키가 바뀌게 함으로써요. 해당 프로젝트에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기존 패키지를 제거하거나 혹은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때 기존의 GitHub의 캐시에 저장해 놓은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바뀔 테니까요.
이 두 개의 옵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정리해보면 이 캐시 액션은요, 이 path 옵션에 명시된 디렉토리나 파일을 이 키 옵션에 명시된 값을 사용해서 캐시에 올리거나 내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워크플로우가 동일한 운영체제에서 실행되고 패키지 락.json 파일에 변경이 없는 한 캐시 액션은 GitHub의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CI 서버에 이 경로로 내려받아 줍니다. 이것을 보통 캐시 히트라고 하죠. 반대로 캐시 미스가 난 경우, 즉 이 키로 캐시에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캐시 액션은 해당 워크플로우의 작업이 종료될 때 CI 서버의 이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캐시에 저장해 줍니다. 이제 이 워크플로우 파일을 커밋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액션 스텝에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다시 실행되고 있죠.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실행 로그를 같이 확인해 보면요, 여기 우리 추가한 캐시 액션을 실행하는 스텝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캐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이것이 우리가 명시한 키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너 OS로 리눅스인 거고요. 이것은 우리 저장소에 있는 패키지 락.json 파일의 해시 값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npm의 CI 잡에 들어가 보면요, 이번에 20초가 걸렸네요.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걸린 시간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포스트 스텝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42메가의 캐시가 성공적으로 저장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바로 이 키예요. 이처럼 캐시 액션을 설정 후에 최초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시에는 패키지 설치 잡이 전혀 빨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GitHub의 캐시에 이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막 워크플로우를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모든 패키지가 GitHub의 캐시에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습 워크플로우를 수동으로 재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뉴에 보면 모든 잡을 다시 실행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워크플로우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 캐시 액션스를 실행하는 스텝을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42메가의 캐시를 내려받았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캐시가 성공적으로 복원이 되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키입니다. 즉 바로 전에 실행했던 워크플로우에 사용했던 키와 현재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하는 키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전 워크플로우가 끝날 때 GitHub의 캐시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지금 현재 워크플로우가 시작될 때 다운로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 이 npm CI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패키지 설치하는데 아까보다 시간이 덜 걸린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14초가 걸렸잖아요. 이 전 단계에서 몇 초가 걸렸죠? 이 전 단계에서는 20초가 걸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단계에서는 6초 정도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테스트할 때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었는데요. 현재 GitHub 액션스의 CI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패키지를 캐싱하는 효과는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GitHub의 캐시 액션은 캐시 히트 여부, 즉 캐시 내에 주어진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캐시 hit이라고 하는 출력값에 담아서 제공해 주는데요. 워크플로우 내에서 캐시 액션을 사용한 다음에 나오는 작업 단계에서 이 출력값을 읽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워크플로우를 한번 수정해 볼 건데요. 우선 여기 캐시 액션을 실행해 주는 단계에다가 id를 추가해 줘야 돼요. npm 캐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작업 단계에 id를 추가해 줘야지 다음 단계에서 이 작업을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npm ci를 실행하기 전에요. 이렇게 if 키를 사용해서 steps에 우리 여기에 명시해 준 단계 이름이 있죠. 그래서 npm 캐시에 output에 즉 결과에 이렇게 캐시 hi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참이면요. 우리는 CI 서버 콘솔에다가 npm 캐시 hit이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true가 아니면 우리 npm 캐시 mist라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 워크플로우의 변경사항을 커밋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액션 스텝에 가보면 푸시 이벤트가 또 발생해서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죠.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추가한 두 개의 단계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는 이렇게 체크마크가 있고 두 번째 단계에는 실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금지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캐시가 히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npm 캐시 히트라고 콘솔에 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아예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 캐시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캐시가 히트가 돼서 CI 서버로 이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운받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워크플로우에서는 이 캐시 액션의 캐시 히트 출력값을 불필요한 작업 단계를 생략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설 패키지 저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GitHub의 캐시에 패키지가 이미 존재한다면 굳이 해당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GitHub 캐시에 잘 바뀌지 않는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캐시 액션을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코드 저장소에는 총 10GB의 캐시 용량이 주어지며 일주일이 넘게 접근이 되지 않는 파일들은 자동으로 캐시에서 삭제됩니다. 캐시 액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GitHub 마켓플레이스를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